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화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장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그동안 시장에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불어넣어 줬었는데 기업들에 대한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대치보다 낮게 발표가 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정부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 공시, 그리고 저평가 해소 우수 기업의 표창 수여 등 세정 지원,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그리고 기관 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가치 제고 노력 방안 등의 내용을 좀 포함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법인세 혜택, 그리고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대를 좀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5월에 또 다시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기다려주지 못하죠. 지금 당장 어떤 기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동안 관련 있었던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잘 나왔다가 오늘 발표가 되면서 실망감에서 급락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를 방송을 못하고 토요일 날 방송을 좀 했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게 발표가 되면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또 그걸 또 잠깐 조정 주고 다시 또 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발표가 돼봐야지 알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재료 소멸로 인해서 조정보다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들을 기대치에 맞춰주지 못했다 보니까는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들이 좀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재차 시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단기적으로도 이미 한 달 동안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한 달 상승하고서 조정 이후에 이게 계속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냐, 아니면은 조정 이후에 다시 또 한 단계 레벨업의 상승세가 나오느냐인데, 저는 조정 이후에 고점을 돌파를 하는 레벨업에 대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KB금융 방송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도 은행 종목들 급락이 나왔죠. 그동안에 이제 시세가 좋았었기 때문에 하나생명이 9.6%, 삼성생명,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보험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 등 증권주 급락했고, 그다음 지주사인 SK, LG, CJ, 하나, 그다음에 삼성물산도 급락이 나왔고, 자동차 대표주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도 동반 하락이 나왔고요. 제가 현대, 기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시세가 나왔을 때 이야기했던 게, 이거는 조정이 나오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시고, 또 나서 삼성전자가 또 시세가 나오면은 그냥 끌고 가는 거고, 삼성전자 시세가 나오는 도중에 현대라든가 기아, 이 자동차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은 그 조정 구간에서 또 이렇게 교차로 해서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 사항이 들어오면은 지수사 관련 종목, 증권사, 보험, 그다음에 은행주들은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은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또 그동안에 이제 그 공사 관련된 종목이죠. 한국전력이 시세가 좀 잘 나왔었죠. 공개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좀 붙었었는데, 근데 한국전력은 오늘 급등을 좀 했어요. 5.52% 상승했는데,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하죠. 어떤 것은 하락이 나오고 어떤 것은
이제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한국전력도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지만은 시세가 단기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은 상승했지만은 시간을 또 두고 보면은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오늘 급등을 했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하락하고 했다 하지만은 상승했다고 하지만은 크게 기대는 하실 필요는 없다. 왜? 반드시 조만간에 조정이 또 들어오는, 그래서 단기적인, 제가 보는 관점이 단기 고점에 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고 조정이 좀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대형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에 의해서 현대건설이 좀 상승했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4.79% 급등을 했어요. 뭐 삼성중공업이라 현대미포조선, 뭐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다 하락을 했는데, VLCC 수주 가뭄 해소 분석에 대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코스닥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별로 이제 프로그램 실망감에서 하락이 나온 거죠. 그런데 코스피보다는 좀 더 하락세가 적게 나왔죠. 아무래도 저 PB와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피 쪽에가 좀 더 많이 있으니까 그 영향이었다 보시면 되겠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하락이 나왔어요. 보시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나노신소재, PNT, 그 다음에 솔브렌이 하락했고요. 자, 시총 상위에 있는 반도체 테마들이 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상승을 했는데, 동리세미캠, 그 다음에 ISC, 그 다음에 HP, SP 같은 경우는 하락을 좀 했고요.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봤고, 하나 빠졌네요. 또, 이렇게 또 하락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또 급등한 것도 좀 있었죠. 알테오젠이 19.36% 급등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시세가 좋았는데, 오늘도 시세가 좋았어요. 중국의 치료제약의 협세팀 바이오시밀러 마일스톤 청구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HLB 기대감에서 급등한 것도 있었죠. 바로 앱클론인데, 이건 14.2% 급등을 했는데, 지금 HLB 관련된 그룹 종목들을 좀 보면은 단기 고점을 형성한 후에 지금 살짝 이렇게 꺾이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죠. 제가 올 초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게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두산, 그리고 제약 중에서는 HLB 그룹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초에 이제 HLB 그룹 제약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는데, 지금은 승고르기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종목이든지 급등하고 나면은 반드시 조정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조정 후에 레벨업을 하냐, 다운을 하냐가 문제인 건데, HLB 제약그룹들도 조정 후에 다시 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는 그 구간들을 계속 보시다가 눌림목 이후에 돌아서는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한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또 제약주들은 한번 상승하게 되면은 뭐 상한가도 며칠씩 가장 뭐 3일, 5일씩 또 찍어버리니까요. 단기간에 뭐 50%는 기본이고 뭐 100%까지도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것도 꾸준히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잘 가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또 시장을 또 주도를 하면서 반도체 종목들 그동안 가지 못했던 것들도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된다. 자동차도 계속 보십시오. 올 한 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시세 좋을 거예요. 지금 보면 오늘 기대감이 이제 실망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자동차 같은 거 실적이 나쁘지 않잖아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렇게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의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걸 또 반사 이익을 또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들도 꾸준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용들 살펴봤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가 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조금 토요일 날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 매도 물량들이 조금 느껴진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근데
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은 크게 뭐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코로나 때 많이 상승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들어왔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가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는데, 올 한 해 24년에 이런 조정은 안 들어옵니다. 이런 조정이 이만큼의 하락이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대한민국 진짜 다시 한번 IMF가 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8월 달이었죠. 찍고 나서 10월 달까지 해서 쭉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때 보면은 하나, 둘, 셋, 3개월 동안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런 조정은 당분간은 없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근데 조정이 나오면은 이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은 1월 2일에 찍고 나서 1월 18일까지죠. 장중 저점을 봤을 때 조정이 나왔죠. 한 달은 못 나왔어요. 한 달 못 나오고 이렇게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했듯이 이번에도 이런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정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인데,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상승하고 나서 이거 넘겼죠? 조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거 넘겼죠? 그러면 또 다 조정 후에 또 레벨업이 돼서 이런 것들을 다 또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레벨업이 시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종목들도 어떻게 가겠습니까? 조정 후에는 레벨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뭐 주봉의 흐름이라든가 월봉 흐름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봉에서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뭐 주봉도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이거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번 주 한 주 좀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하신 분들, 트레이닝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이제 금요일에 3일절이기 때문에 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이제 3월 4일에 보시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트레이닝 하신 분들은 좀 민감하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다 싶으면 또 잘라내야 되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트레이닝을 해도 수익 볼 수도 있고, 스윙을 해도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다 수익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끌고 가면은 정말 초대박을 칠 수 있는 종목이 좀 있다. 특히 이제 성장주 쪽이죠. 오늘 이제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이제 많은 테마들이 이제 죽죠. 시장이 하락하면은 다 돈만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로봇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 지금 투자를 해서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또 며칠간은 또 소강 상태예요.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도 조정 후에 다시 또 레벨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냥 끌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NFT, 그 다음에 STO,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는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잘 가고 있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한번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슈에 의해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우리가 다 가야 될 그 길을 가게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다르게 실적보다는 기대감 위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 미국처럼 실적에 의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면 좋은데, 우리는 기대감 위에서 파동으로 상승하다 보니까는
추격 매수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국내 투자자분들도 미국 시장을 많이 또 매매를 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 시장을 매매를 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우버의 종목 정말 매수 한번 해보시라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보유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수익권이거든요. 아마 그때 이야기 듣고 매수하셔서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뭐 수익권에 들어오셨을 거고, 그냥 중간에 정리를 하거나 매수를 안 하셨던 분들은 그냥 수익도 없고 뭣도 없고 하시겠죠. 근데 좋은 종목들은 기다리면 이렇게 좋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가기 때문에 뭐 끌고 가기가 쉬운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끌고 가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생긴다 하면은 끌고 갈 수 있어요. 지난해 제가 포스코 DX가도 794%인가 796%에 이제 수익 실현을 했는데 거의 800%잖아요. 그런 것들도 파동을 갔는데,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런 투자를 하셔야 돼요. 끌고 갈 수 있는 투자를 하신다 하면은 그런 큰 수익도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성장주 쪽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성장주들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피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죠. 이것들은 이제 드론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코스닥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지금 장기적으로 상승을 해서 조금 여기서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지쳐하는 것 같아요. 이제 피로도가 좀 쌓여가는 것 같은데, 코스닥도 이렇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런 흐름들은 안 날 것 같아요. 1월 달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 부분들, 이런 정도는 나오겠지만은, 크게 코스닥도 흔들리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조정은 없을 것 같고, 이런 조정도 없을 것 같고요. 조정 나오면 이 정도 조정이고, 근데 코스닥은 지금 보면 오늘 하락을 했지만은, 단기적인 시세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번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보면은 앞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판단할 필요 없다. 왜? 추세가 전방으로 상승하는 그런 추세 같으면은 조금 느리게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추세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느리게 판단하면 안 돼요.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구간에서는 느리게 판단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삼성전자 주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대응을 하세요. 이제 현대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뭐 LG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LG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은 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현대차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파동을 좀 치면서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뭐 저 PBR 관련해가지고 뭐 시세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뭐 조정이 나왔지만은, 하락이 나왔지만 크게 하락은 나오진 않았죠. 삼성전자 충분히 보유할 가치가 있다.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AI 반도체 시대예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이제 하락하고 나서 상승을 했을 때는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가 이슈가 붙었는데, 지금은 인工지능 관련해서 반도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특히 이제 많이 수익 내려면은 인내심이 좀 필요하고, 저도 인내심을 갖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1년 넘게 보유를 해서 500% 넘게 수익 받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 한 1년 정도 보유해서 700% 넘게, 거의 800% 가까이 수익을 좀 받잖아요. 삼성전자는 그 정도까지 뭐 수익은 아니겠지만은
올 한 해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 10만 원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가격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10만 원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시세가 나오고 나면 그때는 제가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진 않겠죠. 그냥 이제 보유를 하셔라. 언제까지? 10만 원 올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 드릴 건데, 지금은 매수하셔도 되고 또 분할 매수하셔도 충분한 걱정하실 필요 없는 자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화면으로 찾아뵙습니다. 또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또 잊어볼만 하면은 화면으로 또 찾아뵙기도 하겠고, 나중에는 이제 오전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방송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요. 제가 방송에 한 내용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방송이 내용이 좋으면은 좀 알려주시고요. 자,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